좋아요, 구독. 고려아연 관련한 이슈입니다. 한때는 포스코홀딩스의 시총을 넘어서는 그러한 기염을 토했었던 고려아연이요. 지금 현재는 시총 17위로 내려앉았고요. 황제주도 8만 1,000원 남았습니다. 네. 이게 뭐 우리가 또 유상증자에 관한 이슈들 때문이다라고 보기에는 뭐 계속되는 하한가가 있을까에 관한 우려감들도 있을 것 같고,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10월 24일 날 상한가 왔었잖아요. 네. 아마 그 자리까지는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유상증자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 제가 킹덤의 그 대사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킹덤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킹덤 시즌 2에서 중전 조씨가 그 킹덤 2 마지막 후반부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애기 안고 있는 그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딱 이 고려한 유상증자를 보고 딱 요 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지금 두 번째 써먹고 있는데 그래서 요 대사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체험범 회장 네. 죽자고 덤비는 사람은 그러니까요. 못 이겨요. 야. 이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유상증자 할 거라는 전혀 예상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자고 덤비면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유상증자까지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유상증자 가액이 67만 원이고요. 그리고 370만 주가 예정 물량인데 지금 상장 주수가 2천만 주거든요. 15% 정도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물량이라 봐야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정말 괘씸해요. 괘씸한데 최현범 회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상증자를 왜 했을까? 지금 그 이유들은 채무 상환과 뭐 시설 네. 자금 등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겠죠? 저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대출 어떤 이유로 대출 받는지를 이렇게 네. 체크를 해야 하잖아요. 그 속에서 제일 보편적으로 이제 체크하는 게 뭐냐면은 생활 자금이거든요. 생활 자금. 저것도 똑같아요. 채무 그쵸. 상환도 네. 그거랑 똑같아요.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상환 이걸로 한 것뿐이에요.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시설 투자해야 된다. 저거는 네. 뭐 채무 상환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최현범 회장 입장에서 유상증자를 왜 했을까? 우리가 그거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지금 최현범 회장은 유상증자를 결정한 건 주식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주식수를 늘린다라는 건 최현범 회장이 더 이상 매수할 주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MBK 그 장실가고요, 최실가고 38대 35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자사주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나머지 6%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여기 보게 되면은 국민연금을 빼고 소액주주가 한 6% 정도 되거든요. 기관 물량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물량은 더 이상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사주를 이제 우리 사주로 이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38대 35 해가지고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이상 뒤집을 방법이 없는 거야. 더 이상 집을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베인캐피탈 것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공개매수 했는데 1%밖에 확보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최현범 입장에서는 이러면 지는데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주식수 늘려버리는 거야. 주식수 늘리고 그리고 주식수 늘리게 되면서 얼마가 들어오죠? 2조 5천억이 들어오잖아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MBK 같은 경우는 장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MBK가 지금 한 8조 정도 자산을 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2조 7천억을 투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금을 더 투입하게 되면 고려안에 거의 몰빵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MBK는 자금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두 가지 토끼를 잡은 거죠. MBK에 대한 자금 압박.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개매수는 자금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현범 회장 이 두 마리 토끼를 제가 볼 때 노렸다라고 보는 게 좀 맞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뭐 타 방송 가서 MBK가 질 것 같다. 그래서 백기 드는 쪽이 질 수밖에 없는데 MBK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자금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유상증자가 이제 곧 발표가 됐기 때문에 MBK 입장에서는 이제 복잡한 거죠. 이제는 탈출각을 잡아야 돼요. MBK가. 이제는 MBK가 탈출각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금 투입을 더 하면 안 돼요. 자금 투입을 더 하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지게 되잖아요. MBK도 타격이 엄청나게 크게 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현범 회장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자금 압박과 자금 수혈 요 두 가지를 일단 잡은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자금 수혈 통해서 또 67만 원에 또 했잖아요. 그러면은 또 일반 공급도 흥행할 거거든요. 그럼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MBK라든지 장시일가가 가져갈 확률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금을 모집하고 난 다음에 67만 원에 매수한 사람들 대상으로 다시 89만 원에 공개 매수하게 되면은 지분율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안 가더라도 어차피 2조 5천억 중에서 지금 한 75만 주 정도는 우리 사주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고려한 그러니까 최실가의 5조의 물량이 돼요. 그러면 이 물량만 가지고도 만약에 38대 39가 된다. 그러면은 최실가는 성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최실가가 진짜 죽자고 완전 그러니까요. 패를 던진 거죠. 패를 던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한 그 킹덤의 대사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대사가 그래서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네. 이게 저희가 이제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의 그런 방향성들에는 어떻게 될지 다시 공개 매수를 했을 때 그러면 네네. 이전만큼의 상승률을 또 보여줄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이제는 100만 원 이상 가기 어렵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보세요. 공개 매수가를 공개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장내 매수까지 나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주가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를 내 가지고 주가 올라간 거지. 공개 매수가를 150만 원 잡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은 힘들다고 봐지고 아마 최종 오늘 이후에 최종 이제 고점이 될 만한 주가는 만약에 최현범 회장이 공개 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개 매수가가 아마 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또 시장에서 이제 또 바빠졌어요. 바빠요. 네. 왜냐면은 자 고려해야만 경영권 분쟁을 한 게 아니에요. 한밀사이언스 있죠, TA 항공 TA 있죠, 있죠. 그리고 경영권 분쟁 예비 후보도 있어요. 어디 한진칼. 있어요? 아 한진칼 맞아요. 한진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원태 회장이 10월달은 어쨌든 상속세 문제 때문에 그거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근데 10월달에 아마 해결 다 됐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 과연 밸류업에 대한 의지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없어요. 없어 보이죠. 절대 없어요. 그리고 2021년인가요? 남매해난 땅콩 사건. 그 남매해난이 완전히 끝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조원태 회장은 불안하기 때문에 한진칼 지분을 지금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한진칼의 지분을 우호 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세계에서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돈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영원한 친구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조원태 회장의 지분이 한진칼 지분이 5.4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상속세 문제가 끝이 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조원태 회장은 또 이제 경영권 확보,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 지분 확보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라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또 예상치 못한 또 경영권 분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경영권 분쟁 예비 후보 이렇게 한진칼을 넣을 수 있고 그 위에 LG 같은 경우도 불씨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경영권 분쟁 관련된 뉴스는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 SK도 있어요. SK도 있죠. 왜냐하면은 SK 회장 스퀘어 지분 뭐 이야기 나오던데요. 그것도 있고요. 그 위에는 SK. 어차피 SK를 지배하게 되면 그 밑에서 다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SK만 잡아라. 원리를 찾아내라. SK를 찾아라. 요건데 SK 같은 경우도 지금 최태원 회장이 17%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노소영이 소송을 걸었는데 그 지분 절반을 달라고 소송했잖아요. 만약에 지잖아요. 이 태원이 형은 나가리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물량을 뺏기게 되면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이에나 같은 사모펀드들이 또 노리지 않을까요? 후보들 많아요. 아 이렇게 앞으로 신나게 많아요. 말씀을 하시나요, 이사님? 원래 남의 불행은 나의 네. 행복이거든요. 너무 신나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다라는 건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사실 가장 궁금하잖아요. 아, 그러게요. 일단 고려아연 쪽은 우리가 이제는 그만 쳐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더 만약에 지켜볼까요? 고려한 생각이신 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일반 공모 청약해야죠. 67만 원이잖아요. 지금 108만 원인데 67만 원이 하게 된다? 거의 뭐 10% 수익 안 날까요? 그 10% 수익 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유상증자를 목숨 걸고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경영 보장이 많아질 건데 많아질 그로 인해서 이제 주가들이 이제 반응이 나올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 관련 만약에 경영 분쟁에 관심이 있다라면은 기업 관련된 뉴스를 꼼꼼하게 계속해서 체크를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가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좀 짜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